안녕하세요. 연암국어학원입니다. 막막하고 어려운 한글 맞춤법 다양한 250개의 예문을 통해서 한글 맞춤법을 정복해 봅시다. 자, 지금부터 250개의 한글 맞춤법 사례들을요. 맞춤법 총칙부터 비롯해서 사이시옷 규정한, 된소리, 띄어쓰기 규정한 등등으로 자, 실제 개념과 원리와 예문과 응용되는 특이한 사례까지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맞춤법 총칙에 관련되는 건데 맞춤법 기본적인 총칙은요. 이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의 뜻이 살아있다면 원형을 살려서 형태대로 적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원형의 의미가 사라졌거나 어원을 추리할 수가 없다면 발음대로 적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얽히다는 억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얽히고 하지만 석다라는 단어가 없죠. 자, 설키다 발음대로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거지 있잖아요. 설거지는 설걷다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발음대로 설거지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된소리 규정과 관련되는 사례들입니다. 자, 우리 먼저 간단하게 필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된소리로 발음 나는데 이것을 된소리로 적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예사소리로 적어야 될까는요. 사실 간단한 조건을 공부를 한다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앞말의 받침이 기역과 비읍일 때입니다. 자, 기역과 비읍이고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나죠. 된소리 발음입니다. 자, 이럴 때 된소리로 표기를 해야 될까, 된소리로 표기를 하지 말아야 될까는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하면 됩니다. 첫 번째, 같거나 비슷한 음운이나 음절이 겹쳐서 쓰일 때입니다. 자, 여기서 같거나 비슷한 음운이 겹친다라는 말은 예와 뒤에 따라오는 이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아니면 겹치지 않을 경우겠죠.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나 음운이 겹칠 때는요, 짜자잔, 된소리로 표기하면 되고요. 같거나 비슷한 음운이나 음절이 겹치지 않는다면은 된소리로 발음만 해야 돼요. 예사소리로 표기를 하되 발음만 된소리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된소리로 발음 나는 거 비읍, 비읍, 곱빼기 어때요? 비읍과 비읍 똑같죠? 짠, 짠. 자, 그러므로 곱빼기라고 발음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뚝딱, 뚝딱 혹은 씁쓸하다 아니면 쌉쌀하다. 자, 이거 볼래요? 쌉쌀. 이런 단어들은 음절이 똑같거든요. 자, 조성 그리고 중성 두 개나 똑같죠. 마지막 받침 빼고. 그래서 이 정도면 비슷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나 음운이 겹쳤습니다. 된소리로 적었어요. 자, 그에 비해서 예문, 야단, 법석 어때요? 이 비읍과 음운이 비읍, 시옷 다르잖아요. 겹치지 않았죠? 자, 그래서 발음대로 적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싹둑싹둑이라는 예문을 보세요. 어때요? 쌍시옷, 그 다음에 뒤에 두 개 디귿. 벌써 다르죠? 그래서 얘는 같은 게 받침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개 중에서 두 개. 자, 두 개가 똑같았던 쌉쌀, 짭짤과 완전 다르죠. 자, 이렇게 예사소리, 받침, 기역, 비읍 뒤에 된소리가 오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때만 된소리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예사소리가 온 게 아니고 울림소리가 맞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울림소리. 이 울림소리에는요, 모음, 즉 받침이 없다는 뜻이겠죠? 혹은 이응, 니은, 미음, 리을 등과 같은 자음 중에서도 울림소리가 있죠. 자, 요거 뒤에 된소리가 왔다. 무엇이 발음이 된소리 발음이 왔다. 아니면 아니 그냥 예사소리가 왔다. 이렇게 나눠서 해야 돼요. 자, 만약에 된소리 발음이 됐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된소리로 표기하세요. 근데 만약에 예사소리로 발음이 됐다? 발음대로 표기해. 예사소리로 표기하세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울림소리가 만약에 왔을 때는요. 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다든지 울림소리가 왔다면은요. 그냥 발음대로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음이 왔었을 때를 한번 볼까요? 모음이 왔고 뒷소리 된소리로 됐다. 모음 깨 어때요? 그냥 깨라고 적었잖아요. 그죠? 자, 울림소리
뜸, 미음, 뿌. 그쵸? 발음 나는 대로 적으면 되고 예사소리로 하면 그대로 예사소리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빵눈이 아니고 한방눈이죠. 이렇게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적으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앞에 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움찔로 발음 납니다. 움찔로 적으시면 되고요. 몽당 연필이죠. 몽땅 사온나 이렇죠. 그래서 발음대로 적으면 됩니다. 깍두기 기역과 디귿 겹치지 않았습니다. 싹두 아까 들어준 예문이고 얄립없어 같거나 비슷한 음줄 음은 겹치지 않았습니다. 쌉쌀 짭짤이죠. 곱빼기 유의하셔야 됩니다. 곱빼기 사실 잘 나옵니다. 자, 뚝배기 같거나 비슷하지 않습니다. 곱빼기 네 울림소리 받침 없는 모음 뒤에서 빼기라고 났으니까 빼기로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띄어쓰기 규정이고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우리 이거 바로 보기에 필기를 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마음은요 명사죠. 명사 뒤에 있는 대로는 뭐겠죠? 조사입니다. 조사는 앞말에 붙인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당연히 마음대로입니다. 자, 하지만 원하는 대로는 앞에 명사가 아니고 관형어죠. 원하다 라는 동사가 는이 붙어서 관형어가 되어서 무엇을 꾸미고 있죠? 대로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 또 꾸며주는 말과 꾸밈 당하는 말은 띄워주는 거죠. 관형어 뒤에 명사 이렇게 띄워줍니다. 관형어 뒤에 명사 띄워줬습니다. 자, 그리고 실력은 명사고 뒤에 뿌는 조사입니다. 붙여주셔야 되는 거겠고 할 이뿐이라는 의존명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띄워줘야 되겠죠. 자, 할이 또 수라는 의존명사를 꾸미고 있고 그러니까 띄워주는 게 맞고요. 밖에는 조사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밖에라는 조사나 아니면은 커녕이라는 조사는요. 사실 되게 조금 잘 안 쓰이는 어려운 조사예요. 그래서 밖에, 조차, 커녕까지 등등의 조사들은 좀 신경 써서 앞말에 붙여주도록 합니다. 자, 떠나간 지 의존명사고 앞에 있는 건 관형어입니다. 띄워줘야 되고요. 자, 이틀 만에 우리 요 만이요. 나는 너만 사랑해 할 때만과는 달라요. 나는 너만 사랑해 이때만은 조사거든요. 요건 이렇게 붙여주는 게 맞는데 이틀 만에 할 때 만에는 오랜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만 요럴 때는 띄워줘야 되는 겁니다. 요럴 때는 얘가 의존명사거든요. 자, 19번 숫자에 관한 규정인데요. 숫자는요 만 단위로 띄워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 만 뒤에 띄워주고요. 억 뒤에 띄워주는 겁니다. 24를 절대로 띄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24살. 자, 선생님 그런데 살은 왜 띄웠나요? 자, 살은 단위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해서 단위 앞은 또 무조건 띄워줍니다. 자, 그리고 제1장 20번 볼게요. 이 제가 좀 중요한데 이 제가 우리 게살구의 게처럼 참기름의 참처럼 풋사랑의 풋처럼 접사입니다. 접사는 당연히 뒷말에 붙여야 되겠죠. 접두사니까요. 그래서 제1 짠 장이 단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띄워주는 건데 이 순서를 나타냈을 때는 붙임을 허용해요. 그래서 제1장도 맞습니다. 첫 번째 순서, 두 번째 순서, 제1장, 제2장이니까 붙임을 허용합니다. 자, 21번 아는 척 요거 띄우는 건 당연한데 아는 척하다 할 때 척 명사고 하다가 접사예요. 이 척하다가 한 단어거든요. 당연히 띄워 붙여줘야 됩니다. 자, 떠내려가 버리다를 보시면 이렇게 떠내려가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가 결합이 된 합성 용언이거든요. 뜨다, 내리다, 가다 이렇듯이 앞에 있는 용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야. 합성 용언일 때는 합성어일 때는요 띄워줘야 됩니다. 한 번은 띄워줘야 됩니다. 이래서 떠내려가 버리다. 자, 먹어볼까는요 둘 다 맞습니다. 이게 본용언이랑 보조용언이거든요. 우리가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띄움이 원칙이지만 붙임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렇게 어나 아로 연결됐을 때는요 둘 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또 근데 무조건 본용언 보조용언이라고 무조건 붙일 수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뭐 고나 개로 연결되면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아와 어로 연결되면은 붙임도 허용합니다. 자, 이제 부사 이와 히의 규정안입니다. 사실 이것도 필기할 게 있거든요. 연암의 필기 뒤로 넘기시죠. 자, 이를 붙일 것인가 혹은 히를 붙일 것인가. 이 규정은요 6개로 우리가 나누어서 외우시면 정말 쉽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뭐뭐 하다가 되면은요 플러스 히입니다. 두 번째 시옷하다
연 플러스 이가 됩니다. 세 번째, 명사가 겹쳐서 나는 명사 첩어 또 플러스 이가 됩니다. 네 번째, 부사 있죠. 일찍 뭐 이런 것들, 더욱 이런 것들 부사 플러스 이입니다. 다섯 번째, 비읍 불규칙 용언이라고 해서 우리 왜 이런 거 있죠. 뭐뭐 비읍다 이렇게 끝나는 녀석들, 곱다 아니 곱다 뭐 더럽다 어지럽다 이런 것들 얘들 플러스 이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냥 외워줘야 되는 건데 깊숙이 이거 외워줄 수 있을까? 뭐 나지막이, 수북이, 큼직이 이런 것들도 그냥 따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희 규정도 되게 잘 나오는 거거든요. 암기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부사 이희 규정 들어갑니다. 솔직하다 됩니다. 솔직히. 각별하다 각별히. 도저히. 얘 많이 들리거든. 얘는 기본형이 도저하다가 있습니다. 따뜻 시옷하다입니다. 따뜻이 깨끗이. 자, 곰곰 부사입니다. 부사 뒤에는 이. 그리고 꼼꼼하다는 되죠. 꼼꼼하다 되니까 꼼꼼히입니다. 일찍 부사 뒤에 이, 더욱 부사 뒤에 이입니다. 괴롭다, 자, 비읍 탈락된 상태에서 비읍 불규칙 활용이니까 이, 샅샅이, 겹겹이, 나날이, 깊숙이. 자, 우리 거 특히 이제 요것들은 명사 첩어들입니다. 수북이, 나지막이입니다. 자, 그리고 반듯이는요, 반듯하다로 쓰인다면 반듯이가 맞는데 여기서는 꼭 기필고 이런 의미를 쓰니까 반드시입니다. 자, 이제 두음 법칙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두음 법칙 뭔지 알고 계시죠? 두음입니다. 앞에 쓰는 첫 글자에 쓰여서 어떤 상황이 된다면 못 쓰는 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맨 앞말에 두음에 니은이나 혹은 리을이 올 수 없는 규정이야. 이 두음 법칙은 못 오는 규정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말 첫소리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있잖아. 니은 같은 것들은요. 첫소리에서 뭐 야, 여 이런 것들 있죠. 그죠? 녀 이런 것들. 요 앞에서 뭐 뉴 이렇게 주로 이제 우리 이나 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니은이 짠짠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리을도 똑같아요. 리을도 리을은요. 그냥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죠. 아 이런 것들 뭐 오 이런 거 있죠. 그죠? 요렇게 단모음들 요런 것들 뒤에서 리을이 짜잔 니은이 돼버린다? 리을은 니은이 돼. 자, 그런데 만약에 리을이 야, 여, 요, 유, 이를 만났어. 약간 이 계열의 녀석을 만나면 빠반 그냥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을과 니은이 첫 소리에 올 수가 없는 걸 우리가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녀 신경 안 써도 되죠. 첫 소리 아니잖아요. 여가 앞에 오면은 여자가 되잖아. 근데 뒤에 오면은 그냥 원래대로 쓰면 됩니다. 쌍용 또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접사가 앞에 붙어 있잖아. 그럼 두 번째 글자도 두음 법칙이 적용이 돼서 신여성으로 적는 거예요. 제작 연도. 자, 그러고 이제 율과 율 규정입니다. 율과 율은요, 받침이 없거나 혹은 니은 받침이잖아. 그러면은 율 혹은 열을 써요. 자, 근데 니은을 제외한 아무 받침, 뭐 이응이나 기역이나 뭐가 왔잖아. 그럼 얘들 율과 열로 씁니다. 자, 요 구정을 따로 외우시면 좋습니다. 44번을 볼게요. 자, 이자 뒤에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 율, 백분율, 니은 받침이죠. 능율, 자, 선율은 니은 받침이니까 선율, 합격률입니다. 출산율입니다. 성공 밑에 받침 이응이 있네요. 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양의 규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은요, 고유어 플러스 양입니다. 근데 한자어 플러스 량입니다. 우리 왜 생산량이나 수출량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고유어 플러스 양은 많이 없거든. 뭐 일이나 구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유어가 바로 나왔습니다. 일양이겠죠. 그죠? 자, 노동량이고요. 동아량입니다. 자, 이제 자음과 모음입니다. 키읔이죠.
기읍. 우리가 대부분의 자음과 모음, 자음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요. 자, 요 자리에 그 자음을 집어넣고 요 자리에 그 자음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티읕의 이름이에요. 자, 그렇듯이 기읍, 티읕, 쌍. 근데 기역, 요게 좀 이제 아까 쌤이 얘기했던 요 원칙이 해당하지 않는 게 기역, 시옷, 디귿이거든요. 여기 쌍기역입니다. 당연히. 자, 핑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그냥 모음을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핑계 뭐 많이 어렵지 않겠죠? 뭐 사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 것 같고 게시판도 그렇습니다. 게시판 이 단어니까요. 휴게실 들리시면 안 되고. 자, 띠어쓰기입니다. 우리 발음은 띠 세 번째 걸로 발음되는데 적을 때는 띠다, 뜨이다, 어쓰기입니다. 자, 우리 그 영화에서 많이 나왔던 어이가 없네 있죠? 어이. 자, 62번입니다. 우리의 소원이죠. 관역교도사 의입니다. 개케 묵더 자선 냄비. 자, 냄비는 원래 남비였었거든요. 이게 변화가 돼서 이게 굳어진 형태입니다. 내동댕이 치더 담쟁이. 자, 그리고 내기가 나왔는데요. 내기 원래 낙이었는데 이게 내기가 되면서 굳어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이쟁이 규정이네요. 자, 우리가 장이는요, 여기 있다. 미장이처럼 기술자를 의미할 때는 장이를 써요. 뭐 옹기장이라든지, 그죠? 자, 이렇게 기술자고 그 외에는요, 뭐 하는 사람이라 아니면 뭐 어떤 뭐 특징을 얘기한다 이럴 때는 쟁이입니다. 멋쟁이, 소금쟁이, 점쟁이, 중매쟁이입니다. 미장이 기술자니까요. 그리고 73번에 아지랑이입니다. 이건 아직 아지랭이라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지랑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깡총 아닙니다. 자연스럽겠지만 깡충이 맞는 말 그냥 외워주셔야 될 것 같고, 개빡하다, 강팍하다, 둘 다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이시오 규정이랑 관련되는 규정인데, 일단 수처녀는요, 네, 그냥 완전 처녀란 뜻인데 요겁니다. 수처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남자 수, 여자 암 붙이는 규정 한번 살펴볼까요? 자, 수는 기본적으로 숫 붙일 수 있는 거는 3개밖에 없습니다. 쥐, 양, 염. 쥐로 만든 양념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쥐, 양, 염소만 수술할 수 있고, 그 외에는요. 그 외에는 자, 우리 다 어떻게 수로 다시 적어볼까요? 그 외에는요. 수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수가 붙었는데 요 9개 단어 있어. 9개 대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 9개 단어들은 기역, 디귿, 비역으로 시작을 해요. 그 얘가 수를 만나잖아. 그러면 그, 트, 프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 9개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연함 친구들이 하면 요거 외우는 방법을 아실 것 같아요. 9개. 엄마 새끼, 큰 동물 2개, 물건 2개. 자, 엄마 집에서 키우는 엄마와 자, 그 동물의 새끼입니다. 자, 수탉, 수개 이런 거거든요. 개부터 먼저 적어볼까? 수개, 수강아지. 적을 때는 수강아지라고 적어야 된다. 수탉, 수평아리, 큰 동물 2개 수돼지, 수탕나기, 수컷, 물건 2개입니다. 수키와 수톨적이 있죠? 얘들이 만약에 그 수라는 암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수탉, 병아리 이렇게 대 바뀌는 거야. 병아리, 수돼지, 탕나기, 컷 이렇게 바뀐다고. 그지? 그래서 수키와 수톨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외우는 방법 알겠죠? 엄마 새끼, 큰 동물 2개, 물건 2개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우리 그러면 쑥쑥쑥 한번 해볼게요. 자, 수놈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숫은 쥐, 양, 염소만 쓸 수 있다고 얘기했다. 수광, 수소, 자, 순양, 수평아리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반대말이 있잖아. 아래라는 반대로 쓸 수 있다면 위를 적으시면 됩니다. 아랫돌이 있습니다. 윗돌이, 아랫목 있습니다. 윗목, 아랫어른 없어요. 웃어른. 자, 옷은 둘 다 됩니다. 옷은 아래와 반대말인 상의, 윗옷이고 겉옷으로 쓸 때는 웃옷을 씁니다.
자, 위층이에요. 위층. 둘 다 되는 것 같지만 이 사이시옷 규정 때문에 위층입니다. 층이 층으로 나는데 사이시옷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아래 통 없습니다. 우통입니다. 자, 이제 사이시옷 규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이시옷. 자, 사이시옷 규정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이시옷. 기본적으로 사이시옷은요. 앞말이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을 내야 돼요. 그래야지 빈자리가 있고 시옷이 들어가잖아. 자, 그리고 고유어 어근, 우리말 어근이에요. 고유어 어근이 한 개 이상 있어야 된다. 고유어나 한자어, 고유어나 고유어 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있는 더 중요한 거 나오는 것 같아요. 합성어. 너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일단 고유어 어근이 있어야 되겠고 합성어라는 걸 명심하시고 이 상태에서 이 조건을 통과하고 나면은 1번 뒷소리 예사 소리가 짜잔 된 소리로 발음이 나야 돼요. 회와 집이 만났는데 횟집, 나루와 배가 만났는데 나룻배, 장마와 비가 만나면 장마비 이렇게 바뀌면 되는 겁니다. 자, 아니면 니은이나 혹은 니은 뭐가 발음이 첨가돼도요. 우리는 사이시옷을 빠밤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 조건과 위배되는 게 있어. 보통 고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 사이에 사이시옷이 들어간 예문은요. 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방법으로 침을 뱉어요. 차 수고해, 너 세차 수고해. 이렇게 해서 시옷 대간, 새빵, 간방, 간자, 간수, 작간, 숫자, 곡간, 횟수 이렇게 해서 이 6개는요 한자와 한자어 결합인데도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특이한 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채빵이 된다고 해서 전세빵, 월세빵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사이시옷 규정 살펴봤습니다. 필기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89번을 들어가게 되면은요, 나무꾼 절대 못 들어가요. 합성어가 아니잖아요. 파생어죠. 꾼은 접사입니다. 바수꾼 당연하고요. 자, 지게꾼. 네, 뭐 노력을 한 것 같은데 3개나 있지만 아닙니다. 어쨌든 꾼은 접사입니다. 자, 나루토 보시면은요, 이거 대구에 되게 맛있는 맛집으로 나루토 칼국수집이 있는데 맞춤법은 시옷으로 잘못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나루토는 터가 터로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넣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사이시옷은 아까도 보시다시피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났을 때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뜰로 났으니까 사이시옷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뒤통수 또한이죠. 하지만 선지국, 꾹으로 발음됐습니다. 만두국. 동태국이면 들어가겠지만 탕이 탕으로 났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98번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사실 어쩔 수 없이 발음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예산일. 발음이 예산일입니다. 예산일. 그래서 들어가는 거다. 자, 그런데 예사말은 안 들어가요. 사실 이게 조금 머리가 아픈데 우리가 말로 끝나는 단어 중에 사이시옷이 안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먹고 소인은 사이시옷에 반대합니다요. 이게 연암에서 외우는 방법인데 좀 유치한가? 자, 머리말, 꼬리말, 예사말, 소개말, 인사말, 반대말. 자, 말로 끝나는데 사이시옷이 안 들어가는 사례들입니다. 먹고 소인은 사이시옷에 반대합니다요.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사말이죠. 인사말이죠. 자, 쌤이 얘기했던 6개 안 들어갔던 노래말은요, 사이시옷 집어넣으시면 되고, 머리말입니다. 자, 농사일은요, 네,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발음을 아셔야 되는 건데, 발음하면 농사일입니다. 머리 기름은 머리에 바르는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바르는 기름, 머리기름입니다. 고래 기름은 달라요. 고래에 바르는 기름이 아니고, 고래에서 나는 기름이거든요. 고래기름. 막내 동생, 발음이 막내 동생이기 때문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유어가 없기 때문에 전세빵, 틀렸어요.
전세방 하면 안 되고 틀렸다는 걸 내가 모르고 밑줄을 꺼버렸어. 전세방, 월세방, 물론 발음은 빵으로 하시면 돼요. 한자어로밖에 되어 있지 않은 전세방, 월세방, 대가, 조점 이런 거 있죠. 물론 발음은 전세방, 월세방, 대가, 초점, 개수, 총무과 이러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한자로 되어 있지만 작가는 용서해 주겠어. 우리 아까 세자 수고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특연이었습니다. 자, 개설구 해님달님 못 들어갑니다. 파생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글 맞춤법 어려운 사이시옷을 통과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동사동에 대한 겁니다. 피동사동은요, 선생님이 바로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굳이 하다만으로 의미가 충분한데 시키다를 굳이 집어넣었다, 뭐 이런 거 우리는 불필요한, 필요 없어 안 해도 되는데 왜 넣는 거야? 불필요한 사동이라고 그래서 틀렸다고 봅니다. 자, 그거랑 비슷하게 피동은요, 불필요하기보다는 한 개만 들어가도 충분한데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 잘못했다고 해서 이중피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특히 121번을 보면 우리 좋아하는, 연암에서 좋아하는 작가 우리 윤동주의 시 제목이네요. 쓰다예요. 자, 쓰다 플러스 이미 쓰이다에서 피동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지다에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니은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 경우를 보시면요, 어때요? 이도 있는데 지다도 있잖아요. 두 개 들어간 거거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사동과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거? 이중피동. 이중피동은 접사나 보조용언이 2개 이상 들어간 사례입니다. 자,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해볼게요. 고정하다, 충분한데, 소개하다, 설득하다 이것만 있으면 되지 굳이 시키다 안 넣어도 됩니다. 개선하다, 환기하자. 자, 습게 쓰이다 하나만 있으면 되고 어지다 빼도 돼요. 끼어들기, 잊힌 첫사랑, 날씨가 개다. 덮이, 설레임, 틀렸어요. 마음이 설레다입니다. 굳이 이거 설레이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굳게 파인, 아니면 파인의 줄임말 펜으로 적으시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리을과 관련되는 맞춤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번 거칠은, 제가 연암 다니는 우리 문법 들은 친구들은 다 알 것 같은데요. 용언 어간이 리을로 끝났다. 리을다는요, 오나 시옷 비읍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이 리을이 따단딴 없어진다 규정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친 오케이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받침에 리을 미음 충분히 적을 수 있죠. 알다에서 미음 붙으면 되잖아요. 요거처럼 리을 미음은 원래 적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낯섦. 그리고 리을 탈락한 마소 아드님 달고 계실 거고. 자, 그리고 기본형의 설과 달이 만났는데 리을 디귿 교체가 일어나는 얘도 잘 나오거든요. 섣달이에요. 그리고 이게 리을이 디귿으로 교체되는 현상이에요. 요거는 사실 중세국어랑 또 연결해서 공부해야지 원리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기본형 리을이 합성어가 되면은 디귿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그냥 좀 암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듦. 이튿날도 똑같습니다. 따로 떨어지면 이틀, 사흘, 며칠, 붙으면 이튿, 사흘, 날, 며칠, 날로 합니다. 잘주름도 떨어지면 잘게 잡힌 잘주름인데 붙으면 잣주름, 바느질이지만 반지꼬리입니다. 자, 134번입니다. 합성어랑 파생어에 관련된 지문이고요. 이 쌀이는요, 사실 요게 중세국어 때 요거거든. 예입니다. 그래서 요 비읍이 빰빰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쌀이, 뎁쌀이, 그죠? 쌀도 그렇다? 햅쌀이잖아. 햇살이 아니고 햅쌀이거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뎁쌀이가 맞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다. 자, 이 들다라는 의미는 사라졌기 때문에 발음대로, 쓸다라는 의미도 사라졌으니까 쓰러지고, 넘다라는 의미 살아있기 때문에 넘어지다입니다. 자, 넓적하다. 짜잔. 요거 사실 여러분들 원칙 좀 있거든요. 겹받침이 있어요. 겹받침이 있는데 그 겹받침이 앞소리 뒷소리 둘 중에 하나로 발음이 나잖아요. 만약에 앞소리로 대표음이 났어. 앞소리로 나는 거 뭐가 있죠? 리을 비읍 얇다, 리을 비읍 넓다, 할다, 리을 티읕이죠.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앞소리로 소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뒤에 접사랑 결합이 됐어. 그러면은 발음대로 적어요. 발음대로 표기. 근데 만약에 이제 발음이 뒷소리로 났어. 그러면 형태를 살려서 표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발음을 좀 알아야 된다. 왜냐면 이거 우리 그 표준 발음할 때 넓적하다, 넙죽하다 이런 거 있죠. 이거 넙이었잖아요. 뒤에 걸로 발음되니까 형태를 살린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넓다는 원래 기본적으로 앞소리로 소리 나니까 발음대로 널따랐다, 할짝거리다, 얄팍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규정입니다. 네, 이거 그 유명한 음성상징어 플러스 접사 만나서 명사 되는 규정이죠. 이는 쉬운데 이 음성상징어 얼룩얼룩 흔들흔들 훌쩍훌쩍 옹알옹알 이런 거 있죠. 요 뒤에 하다나 혹은 거리다를 붙여보면 된다. 하다나 거리나 둘 중에서 하나라도 되잖아. 빠밤. 그러면 형태 살려 표기입니다. 형태를 살려 표기하다입니다. 자, 여러분 얼룩하다 되나요? 얼룩거리다 되나요?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얼룩이입니다. 오뚝하다 되죠? 오뚝이 홀쭉하다 이 돼요. 그죠? 꿀꿀거리다 됩니다. 자, 해서 이렇게 적어봤고 그 다음에 옹알이도 그래서 옹알거리다가 되니까 발음 그 형태를 살려서 옹알이로 적는 거잖아요. 하지만 너그 매미 이런 거 있지. 매미 귀뚜라미는 맴거리다 맴하다. 귀뚜람거리다 귀뚜람하다 안 되니까 매미 귀뚜라미 개구리 뻐꾸기 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너무 나갔나요? 자, 144번 끄덕이다입니다. 네, 요거 귀걸이는 두 개가 맞아요. 두 개가. 자, 146번에 놀다라는 의미가 살아있다면 놀음이겠지만 이거는 도박이라는 의미가 조금 많이 변했습니다. 발음대로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며칠 우리나라에 이제 몇 일 없습니다. 굳어져서 한 단어가 됐어요. 이게 만약에 이게 몇 일 뒤에 게 맞았다면 발음도 면일 이랬어야 됐겠죠. 그죠? 148번입니다. 사랑니 그리고 골병 이게 원형 출이 불가기 때문에 골타에서 온 말 이런 말 못 들어봤거든. 골탕도 똑같고 실증은 아니에요. 실증은 실타에서 왔기 때문에 원형이 있어요. 그래서 실증 됐고 자 덧니입니다. 자 이제 153번입니다. 준말 규정인데 얘는 좀 공부할 게 있는 것 같아. 자 우리 받침 앞말의 받침 김담배 뒤에 하지는요 지가 돼요. 왜요? 하가 통째로 없어지거든요. 이게 우리 연암에서는 김담배 하 탈락 이렇게 공부했었죠. 다시 김담배 하도록 김담배 뒤에는 하가 통째로 탈락합니다. 김담배 하 탈락이겠죠. 김담배 하 건대는 당연히 건대가 되는 겁니다. 중중. 자, 근데 그거 외에는요, 아만 탈락하고 남아있는 히읗과 축약이 되는 겁니다. 탐탁지. 자, 왜? 보시면, 짜자잔. 기억이잖아요. 그죠? 생각건대 깨끗도록. 선생님 깨끗도록은 시옷인데요. 아니요. 발음 기호는 디귿이잖아요. 그래서 깨끗도록이 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흔지, 못지, 디귿이라서 거북지. 자, 근데 서슴지는요. 서슴지가 맞는 이유가 선생님 이거 미음인데요. 아니고 이건 기본형이 서슴다 이라서 그런 거야. 서슴다, 서슴고, 서슴지잖아요. 자, 변치 않은 애 준말 변차는 분발토록이죠. 그 거지가 참 불쌍하고 안 됐다 할 때 이거는 불쌍하다라는 단어의 한 단어예요. 안 됐다 이겁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배워요. 자, 요거죠. 요것도 규정이 있다. 앞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있잖아. 이거 돼 좀 헷갈리죠. 돼와 돼. 사실 얘는 돼어의 줄임말입니다. 이래서 돼가 자리에 들어가는 어간 되다의 돼는요. 하가 들어갈 수 있고요. 돼어의 준말은 하어의 줄임말 해가 들어갈 수 있어. 똑같은 규정으로 여기에 배도 넣을 수 있고요. 쬐다 할 때 뼈 이것도 쓸 수 있고요. 바람을 쐬다도 쓸 수 있어요. 자, 해가 들어가는 자리에는요. 배어의 준말 배나 쬐어나 뭐 이런 거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응용해서 볼까요? 164번 다시 봐요. 다음 주에 해요. 해요 자연스럽죠. 해요가 자연스러우니까 배요. 합니다가 자연스러우니까 됩니다. 안 해가 자연스러우니까 안 돼. 생각대로 해. 하. 해가 자연스럽죠. 자, 세러는 하러. 해러. 하러가 자연스럽죠. 입니다. 자, 어제 그저께 줄어서 똑같은 말입니다. 같고도 같은 말. 길어가 같은 말입니다. 우리 노을이 노을 되는 것도 같은 말입니다.
좀 재밌죠? 자, 172번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는요. 하십시오체를 썼기 때문에 오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형일 때 있죠. 선영이요, 나경이요 이럴 때 있죠. 자, 이럴 때는 중간을 요를 쓰는 겁니다. 자, 74번에 드는 써야 되지 더는 과거형이에요. 드는 그러든지 말든지 수의적 선택일 때는 가든지 오든지 말든지 먹든지 쓰는 거고 더는 과거일 때 쓰는 거예요. 자, 75번에 가르쳐죠. 이게 교육하다는 의미고요. 가르쳐 이런 단어 없어요. 그 외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건 가리키는 겁니다. 76번에 남한테 전에 들은 말은 춥대 바깥에 자이고요. 자, 통째로 그 본디 전체 했을 때는 째란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채는요. 자, 요 채는 짜자잔 척과 같이 쓸 수 있어요. 모른 척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럴 때는 모른 채 하는이겠죠. 산채로입니다. 자, 용기는 돛우다입니다. 우리 돛구다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 왜 안경 수치 높일 때, 안경 도수 높일 때를 돛구다를 쓰고 평상시에는 돛우다를 씁니다. 범행을 벌이다, 시작하다, 벌이다. 뒤에 있는 벌리다는 사이나 간격을 뜨게 한다는 입을 벌리다, 팔을 벌리다, 다리 벌리다입니다. 자, 181번에 느리다 늘리다 규정인데요. 그러니까 요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이 길이는요. 길이는 이니까 늘이다입니다. 이렇게 그 나머지 거는 늘리다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출량이니까 늘린다겠죠. 지키는 수명을, 자, 이 수명은 길이라기보다는 사는 시간 양으로 보기 때문에 늘리다입니다. 다리가 긴 지원이는 매번 바짓단을 길이네요. 늘리다입니다. 됐죠? 자, 84번은요. 둘 다 쓸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이 상황에서는요. 걷잡다 이게 발음도 똑같고 조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걷잡다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이건 바로 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썼을 때는 뒤에 거예요. 근데 앞에 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 예상하다 이럴 수 있죠. 예상하다, 걷잡아서 계산이 3만 원 나올 것 같아 이럴 때는 앞에 있는 단어를 쓰는 건데 여기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니까 뒤에 거입니다. 자, 외상값이 잘 걷힌다 이죠. 이거는 발음대로 적으시면 안 되겠죠. 자, 86번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친애와 정답을 맞자. 이거 비교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럴 때는 맞추다이고요. 자, 정답을 맞췄다는 맞히다입니다. 우리가 왜 총알이나 화살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예방접종은 맞히다이고요. 비교하다라든지 규격에 들어맞게끔 만들다라는 것은 맞추다입니다. 자, 187번은 사실은 뭐 두 개 다 쓰기도 하는데 감자를 국물 졸이는 거 있죠. 사실 감자를 국물 졸이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장조림 생각해보면 좀 쉽거든요. 장조림처럼 그래서 조리다, 조림. 자, 근데 188번에 국물 같은 거를 졸이, 이 둘 다 쓰는 말이긴 한데 국물을 적게 만드는 것은 졸이다라고 씁니다. 다리가 절이다는 좀 이상하죠. 네. 우리가 왜 앞에 있는 절이다는요, 초절임 이런 거 이제 피클 만드는 거 그럴 때 쓰기도 합니다. 옷을 다림질, 네, 다리다입니다. 사람으로서 자격이죠. 자격. 우리 자격이나 신분을 말할 때는 로서. 짠, 로서는 수단, 재료를 쓸 때는 로서를 씁니다. 여기서는 지금 사람이라는 자격으로라고 쓰는 게 자연스럽겠죠. 자, 말이라는 도구로란 뜻이에요. 그러면 수단과 도구니까 말로써. 자, 둘도 가르다. 가르다라는 단어 충분히 가능하죠. 가름. 자, 그리고 밥을 안 치다. 밥을 앉게 한다는 의미는 말이 안 되죠. 밥을 하다, 밥을 안 치다입니다. 자, 그리고 요 단어 좀 잘 봐놓겠어. 바치다. 우리 바치다라는 게 발음 똑같은 게 되게 많아요. 뭐 이런 거 있죠. 받침대 할 때는 이거죠. 받치다, 받침대 요거 생각해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바티다 있거든. 셋불에 바티다. 우리 왜 대구 사투리로 바쳤다 이거 있죠. 바티다. 그 다음에 조공을 바치다, 임금님께 바치다 이럴 때도 있잖아. 이 세 개가 발음이 다 똑같아요, 그죠? 근데 수를 걸러주는 건 요 단어입니다. 이것도 사실 발음은 똑같아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안주는 모든 것 할 때는 일체고요. 일절은요, 없다, 아무것도 없다, nothing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근데 뒤에 말을 보니까
준비돼 있대잖아요. 그러면 일체겠죠? 우리가 보통 1절은요.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1절 하면 안 돼 할 때 쓸 수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 자, 홀몸 싱글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라는 뜻이고요. 혼몸은 임신이 아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거 잘못 쓰면 되게 웃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98번 같은 금액을 내는 것은 우리가 각출이라고 하고 사실 각출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이제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겁니다. 서류를 결제하다 이고요. 앞에 있는 결제는 수강료 결제할 때 쓰는 말입니다. 선생님을 쫓아서 우리가 쫓다라는 단어는 약간 추구하는 거, 지향하는 거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고 쫓다는 말은 뒤쫓다, 따라가다, 내쫓다 쓸 때 많은 쓰는 말입니다. 자, 회의에 붙이려고 수능에 나왔던 거네요. 회의에 안건으로 붙인다 해서 붙이다입니다. 접착시키는 붙이다가 아니죠. 강물이 붓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붓고가 모음을 만나잖아요. 모음을 만나면 강물이 불어가 돼요. 이거 어렵지 않은데? 우리 깨닫다 있잖아. 깨닫고 디귿이지. 근데 얘가 모음을 만나면 깨달아가 되잖아. 맞죠? 그래서 원래 이 단어의 기본형은요. 짜자잔 붓다입니다. 자, 203번입니다. 선친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가친 살아계신 자기 아버지, 선자친 네, 그 필기를 하는 친구들은 멈춤 버튼을 누르고 필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자친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님, 자친 살아계신 자신의 어머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는 살아계신 본인의 아버지께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가친입니다. 204번 새로운 기록을 세우다 갱신은 교환하고 바꾸는 거예요. 우리 민증 갱신, 학생증 갱신 이런 겁니다. 205번입니다. 나는 의성 김거입니다. 자신의 성을 말할 때는 김가입니다고요. 요거 우리가 고르기 위해서 띄운 거죠. 원래는 띄어쓰기 붙이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얘기할 때는 시입니다. 너는 안동 김신이, 나는 안동 의성 김가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참고서는 잃어버리는 거죠. 물건이니까 앞에 있는 잊어버리다는 망각하다입니다. 자, 이제 표준어 규정 암기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그냥 단어 암기거든요. 육개장, 네, 이게 자꾸 친구들이 뒤에 거 닭개장 좀 헷갈리나? 육개장입니다. 자, 낙지, 근데 이거 낙지 있잖아, 낙지. 사실 이 뒤에 걸로 써놔도 사실 자연스럽다? 네, 낙지입니다. 주꾸미고요. 우리는 자꾸 쭈꾸미 이러죠. 빈자떡은 서울에서 쓰는 서울 사투리고요. 빈대떡이 맞는 말이에요. 무조건 서울 말이라도 다 표준어가 아니라는 건 빈대떡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빈대떡이 오히려 지방 언어인데 얘가 표준어다. 자, 210번 케이크입니다.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김치찌개 이거 식당 가보면은요. 어의 이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게라는 접사가 붙어서 김치찌개 바꿨겠지합니다. 떡 볶은 거죠. 떡을 볶은 거죠. 복당 어형 의미 살아있습니다. 원형 살려서서 떡볶이, 강낭콩, 미숫가루 이 단어가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짜장면은요. 원래는 짜장면이었지만 이제 짜장면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맞다고 해서 짬뽕이 잠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짜장면만 둘 다 맞습니다. 부침개질 맞고요. 자, 문법 시험을 기본형이 찌르다예요. 그래서 엇이라는 선어말 어미를 만나면 어떻게 되지? 찌렀다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러고 나서입니다. 이게 그러하고 나서의 준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라는 접속어 뒤에다가 나서라는 보조용어를 붙이는 건 말도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리고 나서는 가능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들르다가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들르다에서 어를 만나면 어떻게? 의가 탈락하는 거죠. 잠그다가 기본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가라. 김치도 담그다가 기본형이에요. 이 사실 외우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한글 맞춤법입니다. 자, 220번 할걸이죠. 할걸. 발음은 걸로 하면 된다. 자, 나 집에 갈 개입니다. 우리가 이게 종결어미는요. 리을 종결어미는 뒷소리를 된소리로 만들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된소리로 적으면 안 됩니다. 자, 애달프다는요. 준말이 맞지 않습니다. 애달프다가 맞는 말입니다. 넝쿨덩굴 이거 두 개가 맞는데 혹시 예전에 드라마 제목 중에서 넝쿨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넝쿨 째들어 온 당신이죠? 넝쿨이 맞고요. 덩굴이 맞습니다. 재작년 요 수능에 나온 단어인데 재작년 이게 맞아요. 아주 많이 틀리는 단어거든요. 자, 걸맞은입니다. 알맞은이 맞고요. 이거는 또 이유가 있는데 걸맞다는 형용사거든요.
형용사는 뒤에 는이 만나면 빠밤 틀립니다. 형용사는 은이나 니은밖에 못 만나요. 그래서 같은 사례로 맛 은이 맞습니다. 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네요. 아니 꼬워요입니다. 칠이 안 되네요. 자, 그리고 어쨌든입니다. 사실 이거 조금 그냥 외워줘야 되는 것 같아서 아무튼지입니다. 그리고 하여튼이죠. 비로소도 많이 들리는데 비로소입니다. 자, 그리고 양복은 맞추다입니다. 그리고 낭떠러지입니다. 낭떨어지가 아닙니다. 자, 되게 귀엽죠? 어들어들 떨었지. 갓길 없다에서 왔기 때문에 업음입니다. 글쎄라고 바꾼 지 오래됐어요. 다리를 뻗다에서 왔습니다. 치가 중간에 들어가면 좀 세게 팍 뻗는 이미지가 그 의미의 접사거든요. 뻗친다. 재떨입니다. 재를 떨어내는 곳이죠. 그죠? 먼지 또한 먼지떨이가 맞습니다. 우레는 앞에 있는 우레를 쓰면 안 돼. 이거 한자어입니다. 순수 우리말이 있기 때문에 우레라는 우리말로 써주는 게 좋고, 셋, 넷. 자, 이런 명사 셋에다가 세 번째 할 때 째라는 접사를 붙여서 셋째 아이죠. 봉우리입니다. 꽃처럼 작은 것은 봉우리라고 하면 되는데 산처럼 큰 것은 산봉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짜깁기 많이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깊다라고 들어보셨나요? 옷 같은 것도 떨어지면 기워 입잖아요. 짜깁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거 맞습니다. 합격하기를 바라다에서 왔습니다. 바람이고요. 봉숭아 우리말입니다. 굳이 이제 한자어로 쓰고 싶잖아. 그러면 이게 좀 패드가 인식을 못했나 봐요. 섬화라는 한자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굳이 고요가 있으니까요. 자, 우리 첫 번째 수업할 때 얘기했던 설거지이고요. 담배꽁초입니다. 자, 미류나무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미류나무가 맞습니다. 지루하다 당연히 맞겠죠. 뱀, 배합, 네, 당연히 뱀이 맞아요. 이거는 준말, 준말과 원래말이 둘 다 맞는 게 아니고요. 딸이 또한 그렇습니다. 자, 안절부절하다란 말은 쓰지 않아요. 안절부절 못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살쾡이는요, 따다단 원래 단어가 썩 해서 온말인 것 같긴 한데 살쾡이가 맞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한글 맞춤법을 정복을 해봤습니다. 자, 좀 더 깊은 문법 이론은 연암국어 수강생들이라면 누구나 들으실 수가 있죠. 어디에서? 바로 연암국어 무료 문법 수업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문법은 여러분들에게 시간적 효율성도 주고 또 안심도 줄 수 있는 굉장히 성적을 높일 수 있는 황금의 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법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연암국어와 상담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